이때 진행한 박소현의 FN데이트도 고소영의 뒤를 이어 진행했다는 것이 나름대로 재미있는 일지. FN데이트는 고소영 때에도 인기 있는 프로였지만 13 박소현이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친다. 14 참고로 박소현 이후에는 이의정이 진행했다. CD 한 장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마한 얼굴과 긴 목을 갖고 있고 건망증이 심한 편이라 백치 속성도 갖고 있으며 전직 발레리나 출신답게 유연한 관절의 소유자다. 어떤 사람은 목이 드러나면 목에 주름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는데 박소현은 게다가 목이 길다 보니 목에 주름이 생길까봐 베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중 건망증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특히 유명한데 예를 들자면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함께 신나게 수다 떨던 사람을 일주일 후 다른 곳에서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카더라 통신을 본인이 방송에서 사실이라고 인증했다. 결정타로는 호기심 천국을 6년이나 함께 진행한 류시원을 호기심 천국이 끝나고 몇 개월 뒤 다시 마주치고는 매니저에게요?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어디였지? 라고 했다고. 실로 무시무시한 수준으로 건망증이 아니라 안면 인식장애가 있는 걸 건망증으로 위장시키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 그런데 시아준수 사건이나 이승철 사건을 보면 진짜 심각한 건망증인 건 맞는 것 같다. DSP미디어의 이호연 사장이 발굴했다고 한다. 첫 매니저가 DSP의 길종화 이사였다. 2016년 제키가 재결합하며 강성훈이 박소현의 러브게임에 출연했는데 연습생 시절 강성훈과 은지원이 원래 듀엣으로 데뷔하려던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데뷔 때부터 아이돌 세계와 관계가 깊었군. 2015년 1월 8일 박소현의 러브게임에 잭스키스의 장수원이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영상. 당시 잭스키스 데뷔 전부터 이호연 사장님한테서 잭스키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나오자마자 잘 될 걸 알았다고 한다. 장수원의 경우 친구 따라 오디션을 왔다고 하는데 사장님한테 듣기로 그때도 별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 근데 사장님이 무조건 잘 된다고 하길래 저 친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캐스팅했을까 의아했었다고 밝혔다. 근데 정말 오랜 시간 지나도록 롱런하는 거 보니 사장님이 괜히 사장님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박소현 본인도 연예계 생활에 큰 의지가 없었는데 사장님이 너 5년 정도 일해서 시집갈 미천 벌어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 고 설득해서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소현 결혼 남편 남자친구 전남친? 열애설 연애 김원준 부인 아내 직업 연정 검사 나이 차이. 박소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다. 박소현 김원준 열애설 연애 스캔들. 1990년대 중반 MBC FM 라디오를 진행할 때 고정 게스트로 나오던 김원준과 커플설이 있긴 했다. 그런 인연인지 MBC의 우리 결혼했어요에 가수 김원준과 커플로 출연한 바 있다. 둘의 나이도 엇비슷하고 한때 스캔들 비슷한 설도 있던지라 올드팬들은 박소현과 김원준이 연인으로 이어지기를 바랬지만 결국은 그냥 좋은 누나 동생으로 남은 듯하고 김원준은 이후에 14세 연하의 검사와 결혼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예쁜 여자 연예인 순위권에 들었던 그녀지만 그 흔한 스캔들이 별로 없었고 아직도 미혼이다. 사실 야구 선수 임선동과 사귄 적이 있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고 의외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박소현 가족 관계. 부모님 남동생 일남 일녀 중 첫째. 오랜 기간 라디오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돌을 만나왔고 그들과 함께 친분도 쌓고 공연도 자주 가며 취미생활로 아이돌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 아래에 각종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냥 팬이나 덕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친 수준이라 업계에서도 유명하다고. 박소현 나이대가 되면 자연스레 아이돌 문화에 멀어지는 시점인데도 오히려 아이돌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 특징. 이모 팬 초반에는 라디오에 나오는 아이돌 출연진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프로필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정말 아이돌들의 웬만한 것을 다 꿰고 있다. 결정적인 계기로는 EXO 팬인 어머니를 위한 무대 영상을 찾다가 아이돌들의 잘생긴 외모와 넘치는 열정의 매력을 느꼈다고.
팟캐스트 성은이 김숙이 비밀보장과의 전화 연결에서 방탄소년단 덕후임이 밝혀졌다. 아들 뻘들이다. 20더 나아가 능력자들에서 아이돌 덕후를 증명하였다. EXO의 활동 기간에는 절대 소개팅을 잡지 않는다며 멤버들의 생일을 줄줄 꿰고 있다든가 100여 명의 아이돌들을 구분해낸다든가 다리와 신발만 보고 초대 손님이 BAP라고 맞췄다든가 멤버들도 모르는 얼굴의 점, 위치를 다 알고 있는다든가 위의 건망증 문단을 다시 읽어보자. 세상에 이런 일이. 복면가왕 연예인 판정단으로 출연했을 때도 젊은 가수들로 추정되는 아이돌을 추리할 때 뉴이스트, 위너, 업텐션, 스텔라 등 별의 별 아이돌들을 언급하면서 자칭 아이돌 전문가다운 포스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이돌 알파고라는 캐릭터를 얻었다. 다만 신동엽과 닮은 꼴로 화제가 된 우주소녀 다영과 함께 안녕하세요에 출연했을 때 몇몇 그룹들의 컴백 날짜를 말하는 바람에 이 날짜를 기밀처럼 알고 있었던 일부 팬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다. 이후 인생 술집에서 이 점과 관련된 경악할 만한 여러 가지 점들을 밝혔다. 엔간한 아이돌들의 콘서트는 철저하게 꿰뚫고 스케줄까지 맞춰가며 콘서트는 꼭 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느 날 어떤 아이돌이 태어났는지 생일까지 전부 꿰고 있을 정도라고. 곁에서 듣고 있던 현 아이돌 김희철과 유라 모두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이돌 기획사 사장인 박진영도 기겁할 정도. 심지어 아이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비밀 연애를 들키지 않을 수 있는지 조언해줬는데 유라와 김희철은 격하게 공감하는 리액션을 보여주며 박소현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게다가 인생 술집 멤버들과 같이 먹을 야식으로 유기농 오이를 아이돌 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는데 바로 B1A4의 멤버 공찬의 아버지의 농장에서 재배된 것으로 공찬이 직접 보내주었다는 것을 보면 아이돌들과도 매우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단 본인은 그저 취미로 즐기고 있을 뿐이고 좋아서 하는 것뿐인데 능력자들의 출연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많이 씁쓸하다고